안녕하세요. 해밀 여러분, H채널의 한청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2월 10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코인침순님하고 김연암동님이 올려주신 기사 간단하게 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차트는 금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 그리고 비트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 알트 도미넌스에서 이스트지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그 부분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리플 XRP 차트, BTC 차트랑 달러 차트 보는데, 이 부분도 이제 송기봉님이 차트 의견 주셔서 같이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들 위치 체크 쭉 해보고, 마지막으로 이제 Q&A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코인 참수님이 올려주신 기사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포인트데이 기사인데, 독일 암호화폐 커스터디 사업자 신청, 기업이 이제 40개를 돌파했다라는 기사입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이제 기사를 우리가 쭉 봤을 때 정부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제 암호화폐 시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는데, 어, 그 법률로 통과된 40개 기업이 암호화폐 독일 커스터디 서비스 라이센스를 신청을 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1월 1일 발효된 제5차 유럽 자금 세탁 지침에 따라 암호화폐 서비스를 포함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독일에서는 은행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주식 또는 채권과 같이 취급 또는 동등한 권한을 부여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미국에서도 암호화폐를 은행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게 볼코를 완화하는 부분이 올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좀 읽어보시면 지금 업체는 11월 30일 이전 라이센스를 취득 신청을 제출을 했고요. 독일의 목표는 암호화폐로의 이동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이제 브렉시트도 1월 31일에 시작이 됐고, 유럽 같은 경우도 실제 이제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그 위기를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독일이 좀 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작년이 기관들이 이 시장에 들어오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했다라고 하면 어떤 뭐 제도라든가 아니면 미리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을 해놓고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자금을 투입하면서 이 시장에 들어오는 해가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대중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김연암동님이 이제 올려주신 기사인데, 고로폐쇄 사상 최대 적자 일본 제철에 들이온 최초의 그림자 이렇게 되어 있고, 내용을 좀 보면 일본 제철이 2019년도 회계년도 4조 7천억 원이 넘는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 총 이제 15기의 고로 중에 4기를 폐쇄를 추진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지만 그래도 이제 경쟁력을 찾을지는 의문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를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뭐 제철 회사들 많이 있잖아요. 수공회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포스코라든가 현대제철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뭐 일본 제철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그런 기업들의 파이까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올해가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업들 뿐만 아니라 개인들도 이제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고, 개인들도 이번 위기 상황을 잘 준비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고, 준비가 안 된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빈민층으로 전락하는 그런 개인들도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다음 기사를 보면 한국경제 동맥경화, 통화유통, 하락속도 OECD 16개 국가 중에 꼴찌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가 이제 통화속도, 유통속도 하락률이 이제 가장 낮다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시장에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건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장의 유동성을 계속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지만 시장이 이제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아지지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 이제 우한 폐렴이 나타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당장 이제 마스크 가격만 올라가고 있지만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다른 물품들 가격들까지 다 저는 이제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디스플레이션하고 물가 상승률 같이 오는 경기 침체랑 물가 상승률이 동반해서 같이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굉장히 이제 서민들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준비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올려주신 기사를 이제 봤고요. 다음으로 금 차트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현재 1575달러 위치를 하고 있고 온스당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일단 가격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데 보시면 21 이평선하고 지난 고점 1566달러 이 라인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를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작년 이 8월달 8월 초 이 정도 이제 위치로 이제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서 이때도 이제 보시면 이때 이제 고점 넘어가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지금 이번에 고점인 1600달러 1597달러인데 이 라인을 이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이와 같이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금 차트를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비트코인 차트가 결국에 금 차트와 같은 그런 방향성으로 이제 움직일 거다라고 이제 보고 있기 때문에 금 차트를 이제 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그 지난 주말에 이 박스의 중심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삼각수렴 비트코인으로 이야기했을 때 삼각수렴의 중심이 제가 이제 1200달러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이 1200달러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지금 금 차트 흐름을 보시면 어떻게 이제 흘러간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추가적으로 박스에서 저항을 받고 조정받기보다는 바로 돌파해서 넘어가서 상승 흐름으로, 그래서 박스 상단까지 돌파를 시켜줬어요 이때는. 그래서 이와 같은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뭐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달라붙지 않는 이상 여기서 박스 중심을 넘어가서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차트로 들어가서 지난 주말에 지금 1200달러 뭐 근처까지 이제 올라왔는데, 우선 제가 이 수직선, 이 12월 19일 이 수직선 중심으로 해서 대칭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 날짜까지 거의 맞아 떨어지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2월 10일쯤에 이 1200달러까지, 물론 중간에 흔드는 과정이 있을 수 있다. 이 변동성 확대되는, 이때 이제 변동성이 축소가 된, 그러니까 수렴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됐다라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변동성 확대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흔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래로 빠지진 않았어요. 아래로 빠지진 않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1200달러까지 상승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이제 한번 눌렀다가 만약에 4시간 봉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이 이평선 올라오고 있는 뭐 122평 올라오고 있는 뭐 9000달러라든가, 아니면 이때 이렇게 한번 깊게 눌러줬던 이 뭐 8890달러 이 정도까지 눌러주고 올라갈 거냐, 아니면 아까 이제 금 차트 봤던 그대로 이제 돌파를 해줄 거냐 라고 봤을 때 지금 이제 금 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확률이 좀 더 높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이 과정이 이미 이제 지나간 겁니다. 여기서 이제 흔드는 과정이 그냥 이 흔드는 과정 없이 넘어갔다라고 하면 1200달러까지 도달한 상태에서 지금 이 자리가 이때 이제 이 수렴했던 구간의 중심값이기도 하고 박스 상단, 박스 하단 여기 중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시진핑 펌핑, 이때 이제 시진핑 펌핑 때 올라왔다가 맞고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단기적으로 급등하면서 못 팔고 오히려 이제 쫓아가서 매수했다가 물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란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오히려 이제 다시 추가적으로 뭐 시간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조정을 거치면서 넘어가기보다는 아까 이제 금 차트 흐름처럼 여기서 바로 채널 그 박스 중심 넘어가서 그냥 박스 상단까지 바로 이제 붙여주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일봉 차트에서 지금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큰 그림을 보면 제가 이 초록색 이 수평선을 두 개를 오늘 그렸어요. 초록색 수평선을 두 개를 그렸고 지금 이 자리가 이 노란색 수직선은 반감기입니다. 반감기고 반감기 전에 지금 보시면 그 박필부님 이야기해 주셨던 A파, B파, C파, 그 다음에 1파, 이 B파 높이는 1파 높이와 같은 비슷한 상승률로 이제 진행됐다고 말씀드렸고,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상승되는 부분이 지금 제가 이 초록색 이 수평선으로 체크한 이 라인이 여기가 지금 여기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작년 4월 달부터 6월 말까지 진행됐던 상승 흐름이 지금 이 7,700달러 넘어가면서부터 진행된다.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보면요. 이 4월 이 자리부터 지금 이렇게 이제 복사해서 붙여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번에 이제 7,700달러 넘어갈 때 이 부분으로 이제 연결을 해보면
지금 이 1200달러 확대해서 볼게요. 이 1200달러 넘기 전에 이렇게 약간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해줘요. 그럼 아까 이제 금차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약간 좀 내려서 볼게요. 그래서 금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 줍니다. 넘어가 주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 금차트와 같이 이 추세선을 그려보면 2017년 연말 고점하고 작년 이 고점이요. 작년 6월 말 고점 이렇게 이거를 이제 빨간색으로 바꿔볼게요. 잘 보이게. 이거 보면 지금 이제 이 라인을 이제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가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이게 이 추세선에 걸쳐서 쉴지 1300달러 여기 남아서 쉴지 이렇게 진행되게 되면 지금 거의 금차트와 같이 지난 고점 이 13,900달러까지 돌파시키고 이 선상 13,900달러에서 좀 지지받으면서 쉬는 형태로 이제 이게 이제 1파 상승, 2파, 3파 상승이라고 하면 4파 조정을 여기에서 이제 쉬는 거고요. 이 4파 조정을 금차트 같은 경우는 이 추세선하고 노란색 추세선하고 이 그 지난 고점 라인이 크게 이제 간격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될 건데 만약에 이 3파 상승이 이 13,900달러 안에서 마무리가 되고 만약에 13,900달러와 이 지금 빨간색 추세선 뭐 한 12,000달러 정도 이 사이에서 3파 마무리하고 쉰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전체 높이가 지금 전체 높이로 했을 때 지금 그대로 이제 복사해서 붙였을 때 한 24,000달러 뭐 25,000달러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그렇게 되면 좀 더 이제 낮아지는 형태로 무슨 얘기냐면 이 3파 높이가 좀 낮아지게 됐을 때는 이 전체 그림 높이가 24,000달러가 아니라 이거보다 좀 더 낮아지는 형태로도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그럼 이 3파가 진행됐을 때 어디까지 3파가 흘러가는지 그래서 3파가 이번에 13,900달러를 넘어가는 그냥 한 번에 넘어가지고 금차트처럼 이와 같은 형태로 돌파시켜주고 그 여기에서 쉬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비트코인도 이와 같이 24,000에서 25,000까지도 볼 수 있다. 이번 큰 일파 상승을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까지 보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올라와 주는지. 이렇게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고 다음 이제 도미너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너스 차트 64.96인데 지금 이제 4시간 봉에서 보시면 완전히 이제 역별되어 있죠. 완전히 역별되어 있고 이 내려오고 있는 이 22평선을 중간중간 이렇게 반등을 해주면서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와 주면서 이렇게 살짝 터치를 해주긴 하지만 결국 이 22평선 맞고 다시 떨어지는 재차 하락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22평선 내려오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약간 가속화되는 그런 국면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을 가속화시키는 그런 국면으로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 이제 알트 도미넌스를 볼 건데 그 알트 도미넌스 보기 전에 이스트지님이 의견 주신 부분을 먼저 보고 알트 도미넌스 이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스트진 흥기봉님 의견 말고 이제 이스트진님 의견을 먼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질문을 올려드렸는데 차트를 올리지 않고 글로만 질문을 드렸더니 설명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려운 듯하여 차트를 추가하여 글을 다시 작성합니다. 차트를 보시면 알트 도미넌스의 지난 쌍바닥 구간이 약 112일 정도 됩니다. 지금의 차트가 지난 과거와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기간을 확인해보면 약 187일 정도 되는 듯 합니다. 하여 쌍바닥 구간까지 포함하여 차트를 복사하고 쌍바닥 구간을 지금의 차트와 오버레이 시켜보면 차트의 기간이 확장되면서 그림과 같은 차트가 그려지는데요. 이렇게 보면 채널 중단이 이번 3월 말, 4월 초로 보이고 채널의 상단은 올해 가을, 그리고 마지막 쌍고점은 21년 11월 말 정도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4년 주기설과 비슷한 주기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 의견을 부탁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해가 어렵다고 해서 글은 삭제하고 차트와 함께 다시 작성합니다. 더불어 XRP의 달러 가격 추세를 이번에도 반복한다면 4달러가 되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만불대라고 보면 XRP 사토시가 4만 사토시 정도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단순 계산이 되는데
이는 지난 사토시 가격의 2배이고 XRP 테더 차트, 달러 차트 채널 고점에서 15불 정도라고 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2만 불대라고 보면 사토시 가격이 5만에서 7만 사토시가 되어야 할 듯 하여 XRP BTC 가격이 물론 불가능은 없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지만 결론적으로 일전의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XRP 달러 가격, XRP 사토시 가격을 종합적으로 봤던 것처럼 상승의 초입 단계인 지금 상관관계와 기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글을 남겨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이제 이스테지님 의견에 대해서 그럼 이제 같이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스테지님이 지금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올려주셨는데 해주신 이야기가 뭐냐면 2017년도 3월달 알트 도미넌스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모습을 보시면 이때 이 기간, 이 수평선으로 제가 오늘 빨간색으로 체크했는데 이 자리를 넘기 전에 이 기간이 112일이었고 이번에는 이 기간이 좀 상당히 길었습니다. 이때보다. 그래서 187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187일을 이걸 이제 밑에 이렇게 늘려서 복사해서 이걸 복사한 다음에 이걸 늘려서 붙여보면 이 기간, 나머지 이제 이 기간도 이와 같이 길어진다라는 겁니다. 길어지고 이렇게 했을 때 첫 번째 1파 상승 나오는 이 위치가 올해 이제 이거는 잠깐만요. 잘 안 보이는데 올해 이거는 이제 뭐 3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3, 4월 그리고 지금 이 채널 상단에 올라온 이 위치는 뭐 9월, 10월 가을쯤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다시 이제 조정받고 상승해주는 이 기간이 올해가 아니라 2021년 연말 정도가 된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4년 주기설 그래서 2017년 말에 불장이 됐던 것처럼 4년 주기설에 의해서 마지막으로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 불장은 21년 연말일 때 딱 되는 그림으로 그려진다. 이렇게 이제 의견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능한 얘기라고 저도 이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의견 주신 거에서 XRP 가격하고 이제 비교해서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부분도 이제 같이 그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알트 도미넌스 차트를 먼저 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요 모양이 약간 2017년도랑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뭐가 달라졌냐면 2017년도 이때는요 이렇게 이제 돌파되자마자 이 부분을 돌파시키자마자 거의 이제 뭐 수직 급등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됐는데 지금은 물론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긴 한데 각도가 이때보다는 좀 더 이제 완만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각도 자체가 지금은 좀 더 이렇게 완만하게 아까 2017년도 좀 확대해서 보면 2017년도는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각도를 올라와 주는데 지금 좀 완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이제 이스트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이 기간 자체가 이렇게 이제 길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완만하게 이때처럼 가파르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각도를 좀 더 완만하게 해서 올라가는 물론 이제 이 각도도 가파르긴 한 건데 이때보다 이제 좀 완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이스테지님 의견대로 도미넌스 움직임이 이와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지금 현재 또 이제 알트 도미넌스가 이스테지님이 의견 주셨던 것처럼 지금 초반에 일단 각도는 아직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대신 이제 또 XRP 차트를 보면 이 부분에서 약간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XRP 차트를 봤을 때 이번에 만약에 이 1파 상승 그리고 이게 이제 2파 조정 그 다음에 3파 상승 3파 상승을 우리가 한 15불에서 20불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정도 올라오는 위치가 지금 XRP 차트에서 달러 차트에서 붙여서 봤을 때 기간 자체가 올해 뭐 가을까지 올해 뭐 9월달 10월달까지 연장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 패턴으로 그대로 진행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또 이제 이 모습 자체가 이렇게 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또 이제 단축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사토시 가격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BTC 차트에서 잠깐만요. BTC 차트에서 이제 보면 지금 사토시 가격이 2775 사토시입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잠깐 볼게요. 주봉으로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를 주봉으로 이제 놓고 보면
지금 이제 이야기 해주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에서 이번에 만약에 그 뭐 15불, 20불까지 올라올 때, 과연 그게 이제 되려고 하면 사토시 가격이 거의 6만 사토시, 5만 사토시까지 올라와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능할 거냐? 그 부분이고, 그리고 첫 번째 1파 상승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만불이 됐는데, 이 만불 되는 가격에서 리플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리플이 4,000원 정도까지, 뭐 4,000원까지 올라오려면 거의 4만 사토시까지 올라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쉽지 않지 않냐? 이 의견을 이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이제 비트코인 차트 설명드렸던 부분하고 같이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비트코인도 여기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단기간에 비트코인도 13,900달러 이 정도까지 같이 올라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3파 상승을 같이 해주는 과정에서 비트코인이 만약에 이제 이 정도 올라온다라고 하면 지금 1200달러에서 뭐 3, 40% 올라와 주는 거죠. 이렇게 비트코인도 3, 40% 상승을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XRP는 지금 가격에서 이제 올라와 주면서 만약에 4불, 뭐 3.5달러 이 정도까지 온다라고 하면 사토시 가격이 4만 사토시가 아니라 한 2만 사토시.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 이 부분 한번 이야기를 다뤘던 부분인데, 첫 번째 1파 상승, 1파 상승의 높이를 보면 지난 그 사토시 가격에서 고점보다 살짝 낮은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이때 이렇게 보시면요. 그러면 이번에 지난 고점이 뭐 23,000 사토시, 뭐 22,000 사토시 이 정도라고 하면 여기보다 조금 낮은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14,000달러, 지난 고점인 14,000달러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한 22,000 사토시 이 정도만 와도 충분히 어느 정도 달러 가격으로 가능하다, 1파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계산을 해보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만약에 이번에 이제 아까 금차트와 같은 형태로 진행이 돼서 14,000달러 정도까지 올라온 상태에서 한 2만 사토시 이 정도 높이, 그러니까 이때 높이보다 좀 낮은 뭐 2만 사토시 언저리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0.0002가 되겠죠. 이렇게 곱해보면 2.8. 그럼 좀 더 올라와야 됩니다. 비트코인이 좀 더 올라와 주든지, 아니면 지금 이 2만 사토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다시 한 2만 뭐 4천 사토시 정도, 지난 거의 고점 높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14,000이라고 하고요. 계산해보면 0.000 뭐 24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3.36달러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첫 번째 1파 상승은 지난 고점 근처까지 와주고, 그리고 조정 거치고, 그 이후에 3파 상승은 지난 고점을 넘어갔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2파 조정하고, 2파 조정이 보시는 것처럼 주봉에서 120주선까지 눌러주고, 그 다음에 3파 상승은 지난 고점을 넘어가는 슈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도 마찬가지로 리플이 24,000 사토시를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한 뭐 6만 사토시 이렇게 되면, 아까 이제 비트코인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여기서 이제 24,000달러 그리고 6만 사토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얼추 이제 나올 거라고 봐요. 예전에 이제 계산했었을 때 만약에 이제 비트코인 그 이번 큰 1파 고점이 24,000달러 오고요. 그 다음에 XRP 가격이 뭐 6만 사토시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0.0006 이렇게 되면 14불이 됩니다. 14.4달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어느 정도 가능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 알트 도미넌스가 지금 아까 이스트지님이 의견 주셨던 이 부분을 넘어가야 된다고 해요. 뭐냐면 지금 XRP 사토시 가격이 지난 고점이었던 2만 사토시를 넘어가서 뭐 6만 사토시까지 갔는데, 지금 알트 도미넌스가 지난 고점을 안 넘고, 지난 고점 뭐 70이었나요? 잠깐만요. 이걸로 본다고 이걸로 볼게요. 지난 고점이었던 68 이거를 안 넘고 XRP가 6만 사토시까지 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결국에 XRP가 만약 6만 사토시까지 가서 진짜 그 그림대로 XRP 지난 2017년도 그 그림대로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는 채널 상단까지 알트 도미넌스가 올라와 줘야 된다. 지금 여기서 올해 하반기 가을까지 끄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 부분이 이제 완성이 돼야지 된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물론 만약에 이 그림대로
아까 이제 이스트님 지금 알트소미어스 이 각도가 좀 이제 완만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대로 이스트님 의견 주신 올해 가을까지 가서 이 3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그럼 리플 차트도 길게 늘어지는 3파 상승이 길게 늘어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근데 알트코인들 상승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짧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바로 이제 죽이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패턴이라고 하면 이 기간 알트 시즌 기간 자체가 뭐 지금부터 2월달부터 뭐 9월달, 10월달까지 진행되는 그런 형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정리를 해보면 둘 다 가능성은 있고 어차피 이제 미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뭐 이렇게 될 거다, 그렇게 될 거다 하기보다는 둘 다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보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이제 이 부분은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XRP BTC 차트 보도록 할게요. XRP BTC 차트 지금 주말에 뭐 중간에 흔드는 과정은 있었지만 결국에 뭐 제자리 어느 정도 주말 동안 제자리에서 끝났습니다. 이번 주말에 좀 큰 상승을 해주길 기대했는데 큰 상승을 해주려면 제가 이제 BTC 차트하고 달러 차트에서 두 가지 조건이 이제 완성이 돼야 된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BTC 차트에서 이 121선 보시는 것처럼 이게 2017년도 3월 달 차트인데 먼저 이제 121선 돌파시키고 윗꼬리 달고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음봉이 3개 나왔어요. 조정을 거치고 조정 거친 다음에 121선을 돌파해서 안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승폭은 제가 한 6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했어요. BTC 차트에서 이 상승이 나왔는데 지금 이제 그림을 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 잠깐만요. 다시 이제 일봉으로 바꿔서 지금 현재 위치에서 살펴보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요. 아까 이제 봤던 부분을 보면 일단은 121선을 이때 이제 돌파를 해서 윗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넷, 5개 5일 정도 맞나요? 잠깐만. 하나, 둘, 셋, 5일 5일 정도 이렇게 지금 조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3월 달에는 3일 여기서 쉬어주고 121선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슈팅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일 동안 이틀 더 추가된 조정을 보이고 있고 결국에 BTC 차트 121선 안착 그리고 달러 차트 361선 안착 이게 이제 됐을 때 그때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121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 121선 넘으려면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왔을 때 121선을 넘을 거냐 이 부분은 달러 차트에서 360일 이평선을 넘을 때 이 부분이 같이 돌파가 될 거라고 봅니다. 뭐냐면 지금 361선 지나가는 자리가 0.297달러니까 뭐 0.3달러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0.3달러를 돌파해서 안착을 해주면서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까지 다 돌파시키고 그 달러 차트에서 안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 그림을 보면 2017년도도 마찬가지로 3월 22일에 보시는 것처럼 모든 이평선들 장기 이평선까지 다 포함시켜서 모든 이평선 돌파시키고 안착을 해줬어요. 안착해주고 그리고 그 전에 움직임을 보시면 아래꼬리 윗꼬리 계속해서 이 장중에 계속해서 흔들어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심하게 보면 이 51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왔다가 올려요. 그래서 이와 같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흔들면서 올라간다. 그래서 종가 마감이 그 달러 차트에서 360 이평선 위에서 끝나는 거 0.3달러 정도 그리고 사토시 가격으로는 지금 이제 3000사토시 2947사토시인데 3000사토시 위에서 이제 안착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한 번에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제 도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거의 그림은 그때 패턴 2017년도 패턴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봐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날짜만 뭐 하루 이틀 뭐 이렇게 딜레이 되거나 뭐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부분이지 결국 모양은 지금 진행되는 스케줄은 이때 2017년도 3월 달하고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여기에서 지금 안착한 이후에 이렇게 장기 평선 그러니까 BTC 차트에서 이 다시 보시는 것처럼 360일 이평선 돌파시키고 안착하는 이 그림이요. 이 그림이 지금 BTC 차트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공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이는데, 이게 이제 상승률로는 이때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121선 안착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올라와 주면, 지금 50%만 올라와도, 이 지금 361평선, 361평선을 넘어가서 안착하는 그런 그림이 돼요. 그래서 2017년도 그림과 흐름은 거의 뭐 동일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기간상은 약간씩 지금 차이가 나고 있긴 해요. 기간상은 2017년도 3월달보다 좀 약간 딜레이되는 형태로 진행되지만 움직임은 거의 같은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 이미 다른 알트코인들이 슈팅이 나오면서 지난 6월 고점을 넘어가서 안착한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제 순환매가, 알트코인들 순환매가 돌고 있고, 아직 올라가지 못한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 XRP도 마찬가지로 차례가 됐을 때 이와 같은 상승이 나와주면서 장기 이평선 돌파시키고 안착하는, 장기 이평선에 안착하는, 그래서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는 그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리플 차트, 홍기봉님이 이제 오랜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나는 하루에 500원 오르는 시장을 기다리고 싶어요. 터무니없는 글 한번 남겨봅니다. 나는 유사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는 세뇌되어 있다. 많은 학습을 받았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하락의 고통 속에 너무나 싼 가격에 조정을 두려워한다.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 않을 것. 일이 싼 가격에 팔고 조정 주면 산다. 신이 아니다. 그냥 너무나 싸다고 생각되면 그냥 가는 거다. 너무 싸다. 500원까지는 너무 싸다. 내가 500원에 샀는데 크게 먹읍시다. 4월 15일, 20일까지 버팁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송기봉님이 이제 올려주신 차트, 그리고 이제 송기봉님 아까 이제 글 속에 물론 난 조정해서 일정 부분 뭐 매도해서 매수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는데, 아마 이제 쉽지 않다. 직접 내가 전체의 어떤 포지션을 움직이면서 해보면 쉽지 않다라는 걸 이제 느끼실 겁니다. 이 부분은. 송기봉님이 올려주신 차트를 보면 스웰 이후에 진행 과정, 스웰 이후의 진행 과정이 이렇게 이제 학습 효과, 이렇게 해서 과거에 이제 똥개 훈련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아마 이 부분을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스웰 전에 이렇게 이제 올라갔던 부분, 이 부분, 이 부분과 사실 이 부분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패턴이 거의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스웰 때는 이렇게 오히려 추세 맞고 저항 맞고 떨어져서 이렇게 또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도 이와 같은 패턴이 진행되고 이 자리 넘어갈 때 아마 이제 정리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고, 이 이후에 이제 상승해주면서 올라와줬고, 지금 이제 장기 평선 361이평선 하나 남겨놓고 있는데, 여기 넘어가서 이렇게 안착하게 되면 크게 좀 상승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난 그 작년 6월 고점 0.5달러 이 정도 라인을 넘어가서 이제 안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올려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송기봉님이 올려주신 차트까지 봤고, 그럼 이제 알트코인들 이제 위치만 체크를 쭉 해보면서 이제 차트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차트를 먼저 볼게요. 지금 이거를 확대해서 보면 지금 제가 이더리움 지난 2018년도 저점, 이때 저점과 이번에 이제 저점 이렇게 연결해서 채널을 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채널을 다 설정을 했는데, 알트코인들 이렇게 이제 보면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작년 6월 고점까지 넘어가서 안착을 하는 겁니다. 6월 고점까지 이번에 넘어가서 안착을 하는 건데, 위치는 알트코인들 종목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르고, 내가 갖고 있는 알트코인이 아직까지 이 작년 6월 고점을 넘지 못했다 라고 하면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저는 기다리는 게 좋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물론 나는 이제 능력이 돼서 올라가는, 급등하는 종목들 따라가서 할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급등을 해서 작년 6월 고점 넘어간 종목들은 지금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좀 쉬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매도를 해서 일정 부분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로 교체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더리움 클래식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렇게 저점 연결을 하고 이렇게 고점을 연결했을 때 상승 채널을 그려보면 지난 6월 고점을 넘어가고 첫 번째 조정을 받았어요. 이번에 미리 이제 받았는데, 이게 언제냐면 1월 18일 넘긴 다음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받고 지금 1월 26일에 해서 다시 한번 올라와서 지금 이 채널을 넘어가서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을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B파, C파 과정을 끝내고 1파 상승이 이미 이제 시작이 되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좀 빠르게 BSV 이더리움 클래식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BSV는 채널을 넘지는 못했어요. 아직까지. 잠깐만요. BSV를 보면 BSV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채널을 그렸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안에 있습니다. 채널 안에 있고 일단 채널을 벗어나는 아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이 채널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이제 BSV도 완전히 1파 상승이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지금 상승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때랑은 좀 그림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때랑 좀 비슷한 형태로 이제 진행되는 것 같다. 그래서 BT 차트에서 설명을 드릴 때 21이평선 밑에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좀 조정을 받는 장기 평선까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했는데 이때랑 모습이 좀 달라졌어요. 뭐냐면 이때는 21이평선 밑으로 내려온 다음에 21이평선 저항 맞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은 21이평선에서 깼다가 지난 고점 이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어요. 반등을 했고 지금 여기에서 만약에 이제 이 라인 지금 이렇게 수렴을 했던 수렴했던 이런 구간을 체크해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이제 삼각 수렴에서 이 중심이 지금 작년 6월 고점보다 좀 높습니다. 뭐 큰 차이는 없는데 33만원 이 33만원 이제 안 깨고 지지를 해준다. 그러면 이 조정 거친 이게 이제 B파, C파가 되는 거죠. C파 조정 끝내고 1파 상승이 이제 시작이 된 거고 1파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만약에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이 채널을 넘는 상승이 나온다. 채널 고점이 지금 현재 위치에서 47만원입니다. 그래서 47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BSV도 이제 1파 상승이 확실하게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제가 이제 뭐 먼저 지금 올라가는 종목을 사라 이게 아니라 결국에 BSV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이 이와 같이 움직여 준다는 거는 알트코인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 긍정적인 신호다. 이 부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직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 그 종목들도 결국에 다 순차적으로 올라가면서 상승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를 보면요. 비트코인 캐시는 제가 이제 그리진 않았는데 뭐 같은 형태로 이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 캐시도 이렇게 채널을 그려보면 채널을 이렇게 그려보면요. 이렇게 이제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작년 6월 고점에 그려보면 작년 6월 고점을 아직까지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제 홀딩해서 가져가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지금 채널 고점은 90만원 정도로 이제 보입니다. 90만원 정도 보이고 이 정도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B파 과정을 끝내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BSV라든가 이더리움 클래식처럼 C파 조정 거치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이어나가는 그런 그림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다른 알트코인들 아직 이제 채널 중반도 넘지 않은 그런 알트코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리플도 마찬가지예요. 리플 채널 중반도 못 넘었고 지금 361 이평선 아직까지 못 넘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리플 지금 361 이평선이 채널 중심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기 때문에 채널 중심 넘고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작년 6월 고점 넘어가서 현재 위치에서 뭐 채널 상단을 그려본다라고 하면 한 670원 정도 이 정도까지 되고 그 이후에 이 670원 넘어가게 되면 완전히 상승 그림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텔라루멘 물어보신 분이 계신데 스텔라루멘도 동일한 관점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텔라루멘 같은 경우도 리플하고 거의 이제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먼저 이렇게 채널을 잠깐 그려보겠습니다. 작년 6월 고점 그리고 지금 일단 채널 위에 중심을 잡기 힘들어서 일단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두 개를 그려서 붙여보면 이와 같은 형태로 스텔라루멘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작년 6월 고점 넘어서 아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이라든가 BSV 지금 이제 비트코인 캐시는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죠. 올라와 있는 거고 리플하고 스텔라루멘은 위치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60일 이평선을 안착하고 그 이후에 채널 중심 넘어가면 가속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그때는 채널 상단까지 올라와 준 다음에 이게 이제 B파 상승 끝내는 겁니다. B파 상승, 그 다음에 C파 조정 끝내고 1파 상승이 진행됩니다. 1파 상승 같은 경우는 기존 이 채널을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그 부분을 1파 상승으로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그 알트코인들 위치 설명을 쭉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알트코인들 중에 아직까지 먼저 치고 나가는 알트코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이콘 같은 경우도 먼저 이미 올라왔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잠깐 아이콘도 설명을 드렸는데 보시면 아이콘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 채널 상단까지 올라왔어요. 아이콘이 어떻게 보면 이제 리프 차트랑 좀 비슷한 형태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이렇게 쭉 내리다가 올라와서 작년 6월 고점 한 번에 넘기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죠. 넘기고 지금 C파 조정으로 작년 6월 고점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형태로 다른 알트코인들도 다 순환매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다른 알트코인들 먼저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 게 나쁜 게 아니라 이 부분도 긍정적인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결국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차례가 올 때까지 이제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모든 알트코인들이 2017년도 연말 그때 고점에 해당했던 부분을 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2017년 연말 고점을 넘어가서 추가적으로 훨씬 더 크게 상승해주는 종목들도 나올 거고 그렇지 못한 종목들도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 알트 상승이 순환 상승이 이제 끝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설령 그 2017년 연말 고점을 못 넘었다고 하더라도 알트코인들은 저는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이번 알트 상승에서 알트 시즌에서 정리를 해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차트 설명 마무리하고